네, 반갑습니다. 불경 칼리 지도사범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은 제가 이제 수련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클럽 멤버분들 위해서 이제 그 더티 복싱이랑 칼리 파란 두 칸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수련 영상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또 며칠 전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클럽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수련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뭐 가르쳐 드리는 수련 영상이나 이렇게 우리 저기 그 그라운드 파트를 맡아주시는 유도 사범님이 계시는데, 그분 가르치면서 또 이렇게 좀 기술 영상을 올릴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도 리뷰 영상입니다. 리뷰 영상이고, 저번에 그 앞에 영상에 이근시 그 나이프 디펜스 리뷰 영상에서 이제 제가 조금만 더 추가해서 설명드린 게 조금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관련 계통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좀 즐겨보는 채널이 조준호 씨 있잖아요. 그 유도 은메달리스트인가? 유도 메달리스트인 조준호 씨가 운영하는 싸움의 벽 아세요? 싸움의 벽. 그래서 이제 그 유도가인 조준호 씨가 타 종목 있죠. 뭐 복싱이든 뭐 이런 검도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스파링을 해보는 거. 이번에 올라온 게 보니까 이제 유도 대 검도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도를 오래 했으니까 요거는 제가 뭔가 리뷰를 통해서 뭔가 보완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싸움의 벽에 보면 유도, 검도 이래 가지고 대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은 다른 그 비슷한 콘텐츠 조준호 씨가 올릴 때는 예를 들면 뭐 복싱 국가대표 출신, 그 다음에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유명 유튜버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호구 커플이라고, 검도 호구 커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검도하는 초보자 두 분 이제 막 초단 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도에서는 초단이면 그냥 유단자긴 한데 초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조준호 씨와 같은 유도 마스터급이 하려면 같은 대결 구도는 검도 국가대표 선수가 와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가 가능한데, 이 검도 초보자가 거의 초보자에 가까운 분이 오셔가지고 해서 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제가 이제 호구 커플 맞나? 제가 이게 이분들이 처음에 호구 커플 맞나? 검도 하시는, 맞네요. 호구 커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검도 7년차가 아니라 커플이 7년차고 검도는 이제 처음 배우는 거고, 이제 이분들 영상 이분들도 보면 이제 검도 대 뭐 태권도, 검도 대 크라브마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영상 올린 게 제가 우연히 그 페이스북 계정을 유지할 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동료 칼리 지도자분이 올리신 걸 보고 제가 이제 봤던데, 제가 이분들 채널에 댓글을 남겼어요. 왜 남겼냐면, 사실은 검도는 스파리 단계가 중요하고, 검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스파링 중심이에요. 검도는 한두 달 정도 기초 기술 배우고 나면 스파링을 통해서 이제 그 실력을 계속 이제 키워 나가고, 선생님이 지도하는 형태대로 이제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데, 이제 1년, 2년 정도 한 초보자들이 이제 본인이 검도 복을 입고 다른 유파와 막 맞대결하는 걸 해버리면 이게 검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다른 칼리 동료 지도자분들도 이제 그런 형태의 선입견이 갖춰진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제 막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검도복을 입고 타 종목과 대결하는 구도의 영상을 올리면 이게 다른 검도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해당 종목을 배우는 걸 컨텐츠로 올리면 안 되겠냐, 이제 댓글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은 댓글이 없었고, 다른 분이 꼰대 선생 당신이나 뭐 걱정하지 뭐 이런 식으로 댓글 단 거예요. 나이가 어린 친구겠죠. 뭐 댓글을 그런 식으로 다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어차피 글을 내리려고는 했어요. 이 채널 운영자가 보면 바로 내리려고는 했는데, 일단 채널 운영자가 답을 안 한 게 조금 아쉽긴 했고, 원래 검도인들은 예를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한검도회 같은 경우에는 유파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서 사실은 다른 조장 출신 사범이라 할지라도 되게 예를 갖춰요. 기본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검도를 한 20년 정도 해서 수석지도 사범도 했으니까, 뭐라도 댓글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댓글은 안 달고 이제 다른 분이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근데 제가 그 댓글 보는 순간 뭔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검도를 시작하기 전에 택견을 오래 수련하다가 이제 검도를 하러 갔던 거라서 처음에 검도의 몸짓이나 수련 체계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어요. 그런 전통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련 방식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고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표출하진 않았죠. 표출하진 않고 대신에 이제 오랫동안 수련했던 건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수련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방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꼰대라는 말을 보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 기준점을 남에게 강요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제 자신을 반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댓글도 내렸는데, 그래도 제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검도인이고 타 무술과 대결하는 형태를 통해서 내 검도 수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좀 찾고자 한다면, 사실은 조준호 씨처럼 해당 무술의 마스터급이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검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에서 15년 차 이상 넘어가는 사범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보면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검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국내 검도계가 좀 침체되어 있었는데 다시 활성화시키는 좋은 의도가 있으니까 또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뒤로는 신경을 안 썼는데, 마침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싸움의 벽 채널에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영상을 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리뷰를 하자면, 조준호 씨가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조준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로 속도가 더 빠르다,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저히 답이 없어서 내가 맞으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두 가지예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맨손 무술가들이 제일 오해를 하는 게, 무기술은 맨손 무술,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형태는 다른 사람들의 이제 신체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나와 똑같이 이제 팔다리를 가진 사람들 보면서 인지해 있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손을 이렇게 휘두르면 피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있는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그 공간 지각력이 그 정도로 잡혀 있는데, 무언가 무기를 들었다는 건 이거는 신체보다 갑자기 길이가 늘어난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뭐 죽도는 그나마 조금 두꺼운 편이지만, 진검이나 뭐 죽도나 몽둥이 같은 거 사람 신체보다 훨씬 더 인지하기 힘들 정도로 얇거나 좁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복싱에서 주먹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인지하는 이 물체 크기랑 죽도에서 찌름으로 들어갔을 때 그 점의 크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는 가속도의 감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게 감각교란이라고 하는데, 무기술은 상대방을 감각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무기의 모양이나 크기가. 그래서 맨손 무술가들이 처음에 무기술 숙련자를 딱 상대해보면, 죽도가 그냥 바깥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던 거랑 실제로 들어가서 맞을 때 보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준호 씨가 그러잖아요. 실제 맞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호구 커플이 검도 초보자들이에요. 초보자들이 가까워요, 초단이면. 근데 만약에 검도 국가대표 선수급이 만약에 이제 매치가 됐다면, 검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냥 거의 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검도에. 뭐 검도 7, 8단 선생님들은 거의 뭐 그냥 격을 넘어선 분들이고, 이분들은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방심하는 찰나의 공격 타이밍에 들어와요. 이제 이거를 검도에서는 상대방이 머무를 때, 다가설 때, 물러날 때,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호흡, 그 다음에 심리적 상태, 수파리라는 경구의역이라는 심리적 상태까지 전부 다 예측해서 의식의 틈 사이로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7, 8단 선생님들은 육체가 노쇠하니까 속도는 느린데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때 뚝 와 있어요, 벌써. 근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냥 꼼짝달싹을 못해요. 국가대표 선수 앞에 딱 서면. 그리고는 그냥 스쳐서 지나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게 의식의 사각지대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준호 씨가 그나마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건 이분들이 초보자들이라서 그래요. 공격의 타이밍이 그나마 조준호 씨가 읽을 수 있는 타이밍에 들어온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도 조준호 씨가 이제 자기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느꼈고, 그래서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한 판 맞으면서 내가 들어가서 붙잡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검도는 펜식처럼 점수제가 아니에요. 검도는 한판 제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손검하고 양손검의 차이예요. 저도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지만 칼리는 라탄 스틱이라는 한 개의 한손검이죠. 펜싱도 마찬가지고. 근데 검도는 양손검이에요. 근데 이 파괴력이 완전히 달라요. 검도에서는 왜 한판제로 가냐면, 검도에서 기관체 일치가 돼서 한 판을 맞으면, 격자 부위에 정확하게 맞으면 이거는 양손검이면 그냥 즉사예요. 그 다음에 격자 부위가 머리, 양머리, 그 다음에 양손목,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가슴찌름, 요렇게 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냥 잘려 나가요. 그냥 한 손검이면 베이는 정도인데, 양손검이면 그냥 손목 자체가 그냥 잘려서 날아가요. 그러면 이제 경동맥 잘리고 출혈로 죽을 수 있죠. 머리는 그냥 그대로 즉사고. 그러니까 검도에서는 이렇게 점수 얘기로 안 해요. 펜싱에서는 점수제로 하잖아요. 점수, 찔린 거 점수, 찔린 거 점수. 맞죠? 한손검과 이제 양손검의 스파링 룰의 차이가 거기서 달라져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준호 씨가 머리를 정빵 한 대 맞고 달라들어서 잡았을 때 이미 그건 죽은 거로 봐야 돼요. 근데 뭐, 에이, 그래, 죽도잖아. 죽도니까 어쨌든, 들어갈 수는 있지. 그렇게 확장을 시켜버리면 이제 아예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죽도를 드는 건 실제 진검으로 스파링 겪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도란 걸 만든 거고, 사실은 죽도도 이게 초보자들한테 맞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각 도장의 지도사분들이나 아니면 국가대표급이라면 사실은 머리를 제대로 맞으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아요. 실제로 맞아보면 알아요. 이렇게 호구를 쓰고 장비를 쓰고 죽도로 찍잖아요. 근데 진짜 마음 먹고 위에서 내려 쩍어버리면 요 정수리 부분에 탁 맞으면 그냥 다리 일시에 힘이 쫙 풀려요. 이거는 검도를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게임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제 이 호구 커플이 초보자들이니까, 초단이고 초보자들이니까 이제 찌름을 못해서 그런 건데, 찌름은 원래 각 도장에 3단 이상만 연습할 수 있게 해요. 이제 관장님마다부터 좀 다른데 찌름이 되게 위험해요. 왜냐면 이렇게 장비 밑으로 들어와서 진짜 맨목을 찌를 수 있거든요. 그럼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물론 이제 순간적으로 다 힘을 주고 피하죠. 피하는데, 3단 이상부터 서로 찌름을 찌를 수 있게 하는데, 만약에 찌름을 찌를 수 있으면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검도 간압 안으로 못 들어가서 못 잡아요. 그래서 예전에 크라브마가 제가 즐겨보는 채널에 보면은 그 실제 조폭 그 용인대 유도학과인가? 용인대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뭐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도 4단 체대 나온 유도 선수 출신 조폭이 뭐가 제일 무섭냐 이라니까 이 사람이 인터뷰에 검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왜냐면 자기가 실제 검도 여성 유도자한테 맞아본 적이 있다. 어떻게 접근 자체를 못하겠더라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영상이 나온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그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찌름까지 허용하게 되면 못 들어가요. 일단 그 검도 간압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검도 간압이 아니라 그냥 아예 초근접 장치에서 붙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당연히 맨손 무술과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그것도 아닌 게, 검도에서는 코동에서 붙어서 태경머리라는 게 있어요. 코동에서 원래는 우리 때 같으면 옛날에 한 25년 전이면 코동에서 이렇게 가격하는 걸 허용했어요. 넘어뜨리는 것도 허용했고. 그래서 가격하고 바로 태경머리로 빠지면서 머리를 빵 치는 게 있는데 그게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제 말은 검도가 너무 좋다는 게 아니라 검도 숙련자들한테는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 맨손일 때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준호 씨처럼 전략을 짠다면 한 판 맞고 들어가겠다 이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룰을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게임이 성립할 수 있게 점수제로 했잖아요. 근데 검도는 점수제로 하면 안 돼요. 양손검이라서 한 판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동료 칼리 지도자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검도 칼리, 검도 펜싱 해서 이런 영상들 막 보고 연구하려고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왜 그러냐면, 거기서 가만히 보면 규칙을 어떻게 짜냐면 검도도 점수제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일단은 거기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실험처럼 진행할 때 검도인들 보면 되게 제가 볼 때는 한 초단 2단 수준들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게 칼리나 펜싱이 들어갈 때 보면 머리를 맞고 들어가서 해요. 이게 점수제니까. 근데 사실은 검도는 유도와 같은 한판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를 맞는 순간 검도가 머리를 쳐서 양손검으로 머리를 때리는 순간 그냥 그걸로 게임을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뭐 제 생각에는 칼리의 장점도 아주 엄청나게 많거든요, 검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억지로 스파링 시켜버리면 이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이나 한국 같이 중갑주를 착용하던 문화권에서는 한손검이 양손검에 비해서 극도로 이렇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 아니면 양손검을 들었죠. 그런데 이제 총이 등장하면서 양손검이 총에 비해서 너무 불합리한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서양에서는 총이 등장했을 때 양손검 말고 한손검 형태, 지금 펜싱과 같은 한손검 형태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도가 너무 좋다, 뭐 펜싱이 너무 좋다, 칼리가 너무 좋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무기의 형태는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바뀌어 왔다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더 좋은 무기고 있고, 그러니까 양손검이 더 적합한 환경일 수도 있고 칼리나 펜싱 같이 한손검이 더 적합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기본적으로는 맨손인 사람이 도검류 숙련자를 못 이겨요. 도검류 숙련자라 하면 스파링 능력치가 계속 갖추어진 분들 절대 못 이겨요. 이거는 뭐하고 같냐면, 맨손 무술가인 내가 총기의 전문가인 특수부대원들이 총을 겨눴을 때 내가 그 총을 그 총을 든 총기의 전문가인 특수부대원들을 내가 맨손 무술가인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똑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성립했다면 옛날에 총이 등장하기 전에 전투에서 실제 맨손 무술가들이 도검류를 이기는 형태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못 나오잖아요. 다 보조 형태였단 말이에요. 수련 체계에 있어서 맨손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제 경험담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검도장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어떤 상태였냐면, 테켄을 아주 어릴 때부터 했고, 그리고 제가 했던 테켄은 사실은 지금 현재 보여지는 테켄하고 약간 다르게 되게 거칠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때는 소나무에다가 이거 막 단련하고 발끝으로 서서 다녔어요. 발레리나처럼. 왜냐하면 발끝을 접어서 여기 내지르는 게 있어요. 이게 살법이라 해서 요걸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발끝으로 걸어 다니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끝을 접어서 발레리나처럼 접어서 이제 뛰어 올라서 한 발씩 차는 훈련이 있어요. 되게 고통스러워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태권 동아리 들어갔을 때 발끝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서. 제가 태권 동아리 선배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발이 왜 그러냐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요즘에는 신발이 다 앞이 딱딱한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그 말에 뭔가 깨달음을 많이 얻었는데 그때는 저는 절대 안 해요. 이렇게 신체를 과도하게 단련하는 건 안 하거든요. 근데 예전 태권 수련 방식은 극진 가라데하고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진짜로 되게 신체를 극한으로 단련하는 훈련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막 특정 단체가 등장하면서 이제 마치 여성도 할 수 있는 어떤 부드러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변질됐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태권 훈련부장 할 때도 스파링 파트너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너무 아프거든. 넘어뜨리고 차서 넘어뜨리고 잡아서 맺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하고 다르니까 스파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욕구가 너무 커가지고, 그때는 뭐 쿠도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국내에는 극진가라데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때 그 태권 훈련부장 할 때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나중에 생긴 걸로 알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스파링 체계가 갖춰진 건 복싱, 킥복싱, 유도, 검도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유도장을 가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검도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도장에 갔을 땐 뭐 조준호 씨에 비하면은 뭐 전혀 택도 없지만 어느 정도 맨손 무술을 어느 정도 수련한 상태였어요. 스파링 경험치도 좀 있고. 근데 검도장에 들어갔는데 지금이야 이제 60대가 아저씨지만 우리 때만 해도 60대면 진짜 할아버지예요. 진짜 할아버지. 그러니까 60대 중후반 되는 노사범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사범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한 달, 두 달 기초 연습하고 이제 호명 적응하고 처음에 그렇게 하고도 바로 스파링 안 시켜요. 한 달 정도는 이걸 적응할 수 있게 기초 연습하고 공격 받아주는 연습만 하게끔 하는데 그때 노사범님이 착각하셨어요. 제가 이제 도복발이 잘 받으니까 제가 그때는 지금 몸이 왜소해졌는데 그때 몸이 이랬거든요. 몸이 이랬어요. 그런데 골격이 좋았어요. 날씬하긴 했는데 골격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노사범님께서 제가 검도를 오래 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완전 초보자인지 모르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40분 동안 벽에 처박혀서 맞았어요. 허리 때려서 막으면 머리 때리고, 머리 때려서 들면 허리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성질이 나잖아요. 저는 사실은 태어나서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검도장 들어가기 전까지 누구한테 그렇게 제대로 맞아본 적이 없어요. 태권할 때도 동기한테 방심하다 한 번 여기 관자놀을 맞아본 거 외에는 그때 지역적이긴 했는데 그 전에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검도장에 가서 이제 내가 생각할 때 할아버지한테 막 손을 못 쓰게끔 맞으니까 40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안 보여요. 일단 죽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노사범님이라서 빠르지도 않아요. 근데 공격 타이밍이 들어오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체가 인체보다는 얇으니까 인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단은 도코다이로 일본 말이지만 도코다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맺히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때는 이제 우리 도장의 특징이기도 했지만 코동이로 붙으면 걸어가지고 잡아뜨리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라데 그때 가라데가 있었나? 그건 태권도 하기 전에, 태권도라는 통합 명칭이 생기기 전에 가라데를 하셨던, 조교님이 계셨어요. 나이 많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락을 걸어서 주먹으로 가격하고, 바로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하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길래, 저도 그래서 신경질을 하니까 하도 많이 맞고 자존심 상하니까, 일단 맞으면 그게 한 판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제 한 판 인정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내가 맺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노사범님이 죽도를 목에 옆에 살짝 갖다 대요. 이렇게 여기 경동맥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찌르면 너무 위험하니까 제가 왜냐면 초보자들은 자기가 목에 찔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억지로 들어오면 중단만 가만히 잡고 있어도 죽도에 그냥 목이 찔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죽도 끝을 살짝 비껴가지고 경동맥 쪽에 딱 갖다 대요. 이렇게. 그럼 사실은 거기서 움직이면 내가 스스로 경동맥을 잘라버리는 거라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저같이 이제 그때 당시에 초보자들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에이 하고 이제 파고들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잡아서 맺혀야 되니까. 경동맥을 잡고 있다가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가지고 검도의 보폭이 아주 많습니다. 팔방으로 움직이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합만 보고 앞뒤로만 움직인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 뒷다리를 빼면서 경동맥을 이렇게 눌리고 있던 죽도를 가지고 휙 이렇게 휘어지면 나 혼자 벽에 다다닥 하다가 이제 죽도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저 혼자 가서 벽에 꽝 하고 처박히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시죠? 네.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몇 번 했는데도 요놈이 포기를 안 하니까 노사범님이 이제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접근하게끔 만든 다음에 손을 순식간에 걸어서 그냥 잡아뜨려요. 이렇게. 그럼 그게 휙 넘어가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왜냐면 나는 내 나름대로 아주 어릴 때부터 뭔가 수련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예 뭔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아예 방법이 없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팔팔하고 막 도끼가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 위에 사범님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고. 저희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한 도장만 20년을 다닌 이유이기도 한데 저희 선생님께서 그때는 40대 이제 후반쯤이었죠. 지금은 이제 70 넘으셨겠는데 그때 저희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이제 하도 이제 막 어떻게든 달라붙어야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검도관함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한번 맺히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많이 맞으니까 오기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찔리는 거 말고 그냥 오깃다짐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살짝 중단해서 살짝 찔렀는데, 제가 뛰어 들어가려고 이제 중심축이 약간 올라가는 순간에 살짝만 찔러서 쭉 밀어버리니까, 발이 지면에서 요 정도 떠가지고 벽에 꽝 쳐박혔어요. 한 3걸음 뒤에 벽에. 그게, 와, 그걸 당해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건데, 목이 정확하게 이 보호 장비 위로 찔려가지고, 내가 오는 그 힘에 의해서 중심이 떴을 때 그걸 살짝 들어서 벽에다 꽂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면에서 발이 이만큼 떠가지고 목에 꽝 부딪히는 거예요. 아, 이건 뭐라 표현해야 될지. 하여튼 그냥 큰 벽 같았어요, 벽. 뭐 내가 뭘 해도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내가 들려서 벽에 그렇게 그 죽도라는 나무 짝대기 하나에 들려서 처박히니까 갑자기, 와, 이게 뭔가 의욕이 상실되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때 15살짜리 중학생이 있었는데, 걔는 검도를 어릴 때부터 한 친구인데, 걔한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저는 하여튼 막 손도 못 쓰고 계속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왔던 미유키상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키가 150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키가 되게 작았어요. 저는 180이, 지금 이제 쪼그라들었는데, 그때는 181이었고, 그 미유키상도 3단이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초단 되고 나서도 뭐 하여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요. 계속 맞아, 계속. 그게 막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는 이제 온갖 변명거리를 찾죠. 야, 씨, 왜 이 길 정해놓고 하는데? 그 다음에 솔직히 이거 내가 이거 쓴 게 낯설어서 그래. 아씨, 뭐 검도 안 하면 뭐 검도가 저게 뭐냐, 실제에서 뭐 저렇게 규칙 정해놓고 하는 게 될 것 같아? 이러고는 뭐, 실제에서 흙을 뿌릴 수도 있잖아. 이러고 막 내 나름대로 합리화해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검도 같은 경우에는 스파링 중심으로만 이제 수련을 하니까 일반인들의 스파링 경험치가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2, 3년을 못 버텨요.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맞다 보면 사람이 저처럼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만둘 구실을 찾았는데, 그 당시 때 조교였던 이제 조교였던 청년부 지도사범님이 이제 사범은 아니었죠. 제가 들어갔을 때 3단이었으니까 뭐 주짓수로 치면은 그때 그분이 한 8년차 검도 그 정도였는데, 이분이 엄청 독했어요. 독했을 가지고 이런 데는 안 때려, 이런 데는 안 때리고 찌름도 안 찌르고 어떻게 했냐면 손목만 조지는 거예요. 손목만 눌러서 이렇게 각 격자하는 게 있어요. 이게 죽도가 안 아플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격자하는 방법이 엄청 다양해요. 이렇게 안 아프게 스팡 하는 것도 있고, 도끼질처럼 팍 일시에 손목을 쥐어 짜가지고 눌러버리는 것도 있고, 막 하여튼 타법이 다양한데, 제일 데미지가 큰 형태의 타법으로 크게 들어가지고 같이 팍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그렇게 그만둘 걸 안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막 온갖 합리화를 다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진금 같으면 이렇게 살짝 들어서 찌르듯이 치는 게 말이 되냐? 이제 그게 사실은 말이 돼요. 왜냐하면 진검 이압은 휘둘러서 베는 것도 있지만 눌러서 베는 이압도 있거든요. 그땐 그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막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처럼 초보자인 너처럼 크게 들어서 격자할게. 그러면 둘 다 크게 들어서 격자하니까 시간 텀이 없으니까 공평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좋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크게 들어서 손목만 계속 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한 100대 맞은 것 같아요. 한 번 그날 도장에 들어가면. 그때는 도장 분위기가 저희 선생님도 안 말렸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자꾸 간원들이 다 나가고 이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되게 이제 아주 스마트하게 부드럽게 진행하는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하니까 진짜 제 동기는 알아요. 제 지금 검도 동기자 같이 칼리하는 제 친구가, 단짝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유도를 계속 하고 저는 이제 유도하다가 나와서 검도를 한 건데,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손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이 정도 2배 두께로 시꺼맸어요. 피가 이제 너무 많이 맞으니까 시꺼멓게 변한 거예요. 여기 딱 요 부분만. 양쪽 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의사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니 골병 들겠다. 그만둬라. 막 이랬어요. 계속.
제가 그때 저기 수영의 굴다리라고 있어요. 고가다리 밑에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때 대학생 때 거기서 술 마시면서 내가 이 수모를 꼭 갚아주고 그만두겠다. 근데 2년 안에 수모를 갚아주겠다. 이제 선언을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생각을 못했던 게 주짓수도 마찬가지지만 스파링으로만 계속 진행하는 무술은 선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죠. 주짓수 흰띠가 주짓수 그 당시에 브라운 벨트에서 블랙 벨트로 넘어가는 사람한테 이길 수 있겠어요? 2년 만에? 왜냐면 주짓수 흰띠가 블루 벨트가 되면 지금 이 브라운 벨트 사그랄은 블랙이 돼가지고 블랙에서도 이제 초단 넘어갈 텐데 블루 벨트가 이길 수 있어요? 블루 벨트가 블랙 벨트를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검도도 그냥 하루 종일 스파링만 하는 체계니까 같이 이게 경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못 했죠. 그래서 2년만 하려고 했는데 못 때리겠는 거예요. 막 계속 오기가 생겨. 군대에 있을 때도 계속 휴가 나와서 검도장만 갔어요. 미친 듯이. 안 돼요. 심지어 그 지도사범 둘째치고 제 선배인 친구들도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중학생, 그 다음에 여자분, 키 작은 여자분한테도 계속 맞고 그러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했어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막 때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흐름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이제 좀 더 한 것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맞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맞기만 하니까 제가 잘 못했거든요. 맞기만 하니까 막 수석 사범 할 때도 밑에 사범님들은 다 잘하고 전 잘 못하니까 그냥 이제 이만했다. 이제 많이 맞을 만큼 맞았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맨손, 그러니까 검도나 칼리나 펜싱이나 무기술을 수련을 안 해본 일반 맨손 무술가는 무기를 든 숙련자를 절대 못 이겨요. 이거는 맨손인 무술가가 총기의 전문가인 특수부대원한테 특수부대원이 총을 들고 있는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기겠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무모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답이. 진짜로. 진짜 답이 없어요. 아예 그 간압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 보면 이게 숙련된 무기술 전문가라면 제가 말하는 숙련이란 건 아주 수백 명의 다양한 사람들과 그 무기술의 스파링 경험치가 있는 그 정도의 숙련된 무기술 전문가한테는 노답이에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같이 무기를 들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진짜로.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시작점이 무기의 그 간압거리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붙어서 이제 돌발 상황에서 시작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예 이처럼 이런 스파링 형태로 무기술의 간압을 내가 일단 주어주고 나서 접근해서 뭔가를 하겠다? 절대 불가능해요. 아예 안 돼요. 아예. 진짜. 그래서 제가 길어졌어요. 생각보다. 검도 한 게. 원래는 이제 전 태권꾼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스파링 경험치에 대한 보완만 되면 저는 이제 계속 태견을 하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검도를 너무 오래 했어요. 너무 오래 되는데 그래서 지금 조준호 씨가 그나마 이제 감각이 있으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왔던 저 검도 하시는 분들이 초단밖에 안 돼서 그나마 그 타이밍에 들어간 거예요. 실제 조준호 씨와 같은 국가대표급 검도인이라면 그냥 가만히 서서 호수아비처럼 그냥 계속 맞고만 있어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물론 이제 제가 조준호 씨와 감히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무리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경동맥 쪽 또는 아니면 겨드랑이 쪽을 파고 흘려버려도 돼요.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때 흘려버린다고요. 죽도로 공격 들어오는 것보다 맨손 무술가가 태클로 파고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느리고 다 보여요. 물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도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굵기에 이제 무기의 가속도 원심력에 있어서 가속도가 맨손 무술가는 낼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계속 스파링을 수백 명, 수천 명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맨손 무술가가 쭉 들어오는 거 다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아까 그 노사범님처럼 목에 경등맥을 대고 흘려버리든지 아니면 팔꿈치 안에 여기 겨드랑이 밑에 넣어버려가지고 넘어뜨리든지 아니면 더 수치스러운 건 뭐냐면 하단세를 잡았고 살짝만 들면 남성의 중심부에 걸려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죽도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가요. 그건 진짜 수치스러운 거고 위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제일 쉬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목으로 찌르는 것도 제일 쉽고. 그러니까 일단은 파고들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가 맞으면서 들어간다면 이제 이건 검도의 실제 개념과는 다르죠. 한 판을 주고 내가 죽은 상태에서 들어간다 이 개념이니까. 그래서 점수제로 하였을 때는 사실은 내가 벌써 죽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죽도도 실제로 제대로 머리를 격자 맞으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게 되고, 목검이면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진짜. 손목이면 그냥 뼈가 부러져서 덜렁거리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7, 8단 선생님들이 이제 한 60대, 70대, 80대도 있거든요. 노쇠한 분들인데 아주 힘을 안 들이고 그냥 가볍게 휘둘러도 우리가 이제 이제 호가 이렇게 장비를 착용하잖아요. 그럼 죽도가 여기서부터 허리를 탁 맞으면 사각 소리가 들려요. 사각 소리가 들리면서 이만큼 홈이 파져 있어요. 저 대나무 저 얇은 거에 이게 플라스틱, 그 강화 플라스틱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파져 있다니까요. 끝마치고 그걸 보면 섬뜩해요. 진짜로. 예. 뼈가 부러져요, 진짜. 그 다음에 제가 그 호구 커플 영상에서 가만히 보니까 뭐 신문지를 말아서 과연 될까 이건데, 신문지를 이제 2겹, 3겹 말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잡지책이면 더 강도가 높겠죠. 근데 어쨌든 변론으로 하고, 제가 이제 이 리뷰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점은 조준호 씨가 아주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앞에 서니까 뭐 들어갈 틈이 없더라. 그 다음에 속도가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더라.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러냐면 또 실제로 이제 검도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은 죽도 위주의 수련이 되면서 칼리의 라탄 스틱 위주로 수련되면서 나타나는 좀 폐단까지는 아닌데 그런 거하고 연결될 수는 있는데 이거죠. 이제 짧은 머리치기라고 찌르듯이 들어가서 중심축에서 찌르듯이 들어가서 끝부분만 살짝 들어서 내리쳐요. 근데 이게 좀 논란이 있죠. 왜냐면 진검이암에서는 크게 들어서 당기면서 베어줘야 되는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근데 되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중식도 있죠. 큰 칼 가지고 칼의 무게로 눌러서 베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한 형태의 배기예요. 그러니까 배기는 내가 크게 들어서 당겨서 닿는 순간 당겨서 베는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눌러서 베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짧은 머리치기는 눌러서 베는 형태인데, 짧은 머리치기는 이렇게 높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찌르듯이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살짝 들어서 눌러서 베는 형태라서 격자를 하는 거라서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기술, 호신술 보면 상대방이 전부 다 이렇게 크게 휘두를 때를 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렇게 휘둘러요. 초보자들은 야구 방망이든 죽도든 다 크게 들어서 내리 꽂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크게 들 때 파고 들어가서 맞아서 뭘 할 수는 있겠죠. 그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이 친구들이 이분들이 검도 초보자에 가까운 초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짧은 머리치기 들어가니까 조준호 씨의 그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유도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유도 하신 분들 국가대표급이면, 국가대표 저 정도의 마스터급이면 손을 잡는 게 되게 빨라요. 손기술을 손으로 이제 서로 막 손 잡으려면 내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도 지금 타이밍을 못 잡잖아요. 이게 이렇게 짧은 머리로 들어온 거. 대신에 이제 이분들이 검도에 완전 숙련된 사범급은 아니니까 공격 타이밍을 이제 그나마 조준호 씨가 파악할 수 있는 정도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맞으면서 들어가서 넘어뜨리잖아요. 맞죠? 예전에 그 체포술 교본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막 경찰 체포술 교본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많고 이제 막 그래서 좀 바꾸고 가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근데 그게 옛날 그 경찰 체포술 교본을 만드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었거든요. 실제로 뭐 유도, 태권도, 검도, 국가대표급 경찰 특채로 들어오신 분들이 진짜 조폭과의 전쟁을 다 거치면서 진짜 실제 체포 현장에서 정말로 막 난다 긴다 하는 분들 위주로 중심으로 그 체포술 교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을 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경찰은 아니고 무술가 입장에서는 되게 핵심적인 내용을 잘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직자분들이 보기에는 뭔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겠죠. 이제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나온 문구 중에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범인이 어떤 몽둥이를 들었는데 이 범인이 검도 유단자라면 절대 무리하게 혼자서 체포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 전파를 한 다음에 일단은 물러선 다음에 상황을 전파하고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뭐 검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검도든 칼리든 펜싱이든 그 해당 무술의 스파링 경험치가 아주 많은 숙련자 앞에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맨손일 때는 같이 뭔가 무기를 들고 있을 때는 뭔가 할 수 있는데, 맨손일 때는 답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옛날 얘기하니까 진짜 오래전이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많이 겪은 그 상황들이 거의 25년 전인데 울컥하네요.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진짜로. 와, 진짜 검도 거의 10년 동안은 그렇게 수치스러운 생활을 지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둔해서 못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와, 진짜 그 제가 그러잖아요. 여성분도 뭐 여성분이 뭐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국가대표 유도 여자 선수한테 웬만한 남자들 절대 못 이겨요, 진짜로.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유도 그때 대학생 특히나 다 안 돼서 유도 처음에 잠깐 했댔잖아요. 한 1년 할 때. 그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유도 여자 선수한테 목이 졸려서 완전 기절했나? 제가 흑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한테도, 여성분들이 되게 무서워요. 이중격투기 보세요. 이중격투기의 그 여자 UFC 선수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택도 없어요, 저는. 같이 맨손인데 웬만한 남자들 못 이길걸요, 그 이중격투기의 그 여자 선수분들한테. 와, 택도 없어요, 저는. 그분들 스파링 경험치가 얼마나 많겠어요, 맞잖아요. 주짓수 마찬가지예요. 주짓수도 이길 수 있어요. 주짓수 여자분들, 진짜 숙련된 여자분들, 주짓대로라는 뭐라지, 여자분들은 어쨌든 못 이기잖아요, 맞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내 피셜로 나 혼자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진짜. 아까 그게 딱 정확하잖아요. 그 아까 크라우마가 얘기했던 그 채널에 그 조폭 그 출신, 지금 조폭이 아니겠죠. 그게 이제 유도 선수였는데 조폭했던, 그러니까 유도 사단인가, 하여튼 그 유도 선수를 했다면 진짜 유도 선수 출신은 전투력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제가 옛날에 그때 잠깐 할 때도 용인대 유도 선수 그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나, 그분이 그랬는데, 와, 진짜 뭐 답이 없어요, 진짜.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사람이 조폭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실전 경험이 있는데 여성 검도인한테 진짜 아예 뭘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땐 실전에선 검도인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거는 검도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무기를 숙련한 전문가한테는 답이 없어요, 진짜. 해보면 알아요.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조준호 씨가 지금 국가대표 메달리스트에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다양한 복싱부터 해서 다양한 종목과 저렇게 스파링 경험치가 많은데도 좀 답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검도 초보자 상대로. 지금 검도 초단이면 초보자예요, 제가 볼 때는. 검도 국가대표 저기다 모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아마 여러분들 충격 받았을 거예요. 진짜. 검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넘사벽이에요. 저도 검도를 한 20년 가까이 하고, 저도 수석사도범이지만, 그분들은 그냥 개념이 달라요. 저는 일반 생활체육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취미생활로 하는 생활체육이지만, 검도는 스파링 중심이라서 우리 같은 생활체육 하는 사람도 스파링 경험치가 아주 많이 쌓일 수 있는데, 검도 국가대표 그런 실업팀에서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검도 선수들한테는 택도 없어요, 진짜. 진짜 택도 없어요. 물론 제 동기 중에는 진짜 잘하는 지금 친구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검도 프로 선수 진짜 전문적으로 선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개념이 달라요. 아예 못 뻗어요, 진짜. 그냥 가지고 놀아요, 진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그분들을 한번 초빙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제가 검도 그만두고 나와서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막 많이 하면 이제 다들 오해해가지고 아니 자기는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왜 저래 검도가 좋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냐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개념이 달라요. 해보면 맞아보면 아는데 진짜 스파링 해보면 알아요. 그냥 검도 이제 숙련도 안 된 사람을 서로 붙여놓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아니면 뭐 국가대표 끝까지 안 가더라도 최소한 일반 저처럼 생활체육인이라도 뭐 검도 한 10년에서 15년 차 되는 지도자분들 앞에 데려다 놓고 해봐도 노답이에요. 그 사회인 우승 좀 여러 번 우승해본 사람 정도. 조준호 씨하고 급을 맞추려면 제가 볼 때는 진짜 프로 선수 중에 국가대표급을 모셔가지고 같이 해야죠. 조준호 씨하고 격을 맞추려면. 그런 영상 하나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정확하게 알 거예요. 싱숭생숭하네요. 검도라 이게 이제 완전히 인이 백혀서 검도 장비도 사실은 제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너무 이제 그리워서 그 검도 제 이제 그 공안직 현직자 분들 중에 우리 형통한 현직자분들 중에 검도를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검도를 하고 있는 분들 모아서 그냥 이제 검도 도장으로 인증은 안 받더라도 동호회 형태로는 할 수 있으니까 검도를 다시 취미생활로 다시 할까 싶기도 하고 이제 향수가 있어요. 물론 칼리가 너무 대단하고 칼리 지금 수련하는데도 지금 정신이 다 팔려서 그럴 시간 안 나는데 또 검도는 검도만의 그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 그 장비도 갖다 놓고 도복도 안 버리고 깨끗하게 이제 모셔놨는데 뭐 승단에 대한 욕심은 버렸고 검도는 제가 그 흑역사의 세대인데 제가 승단할 때 직전에 계속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중앙연수원을 뭐 한 번만 가도 되는 거였다면 갑자기 저부터 막 두세 번을 가야 되는 식으로 막 바뀐다든지 뭔가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저하고 1년 선배인 검도 동기는 지금 6단까지 무탈하게 다 승단을 했는데 뭐 그 친구가 되게 빠르기도 해요. 일반 생활체육 출신 치고는 엄청 빠르긴 한데 보통 이제 5단이 많죠. 한 20년 차면 제가 이제 검도 그만두고 나온 거 치면 25년 차겠네요. 그럼 이제 다들 이제 5단 6단들인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중앙연수원이 산골 오지에 있어가지고 가기도 짜증나고 막 이래저래 막 원래 이제 검도를 조금만 하다 그만두려고 했던 거여서 막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그리고 칼리를 너무 하고 싶었고 칼리는 제가 독학을 했었는데 검도 한 10년 차부터 칼리를 독학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검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국내 칼리 지도자 과정 제대로 이수했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칼리가 진짜 막 레고 같아요. 막 이게 기술이 조합이 될수록 이거 막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성도 실용성도 아주 높아요. 이게 이 스파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실용성도 높고 너무 매력적이라서 제가 칼리를 계속 하긴 하는데 검도도 한 번씩 그립긴 해요. 그립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검도의 단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스파링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1년 2년 해가지고는 그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유단자라고 우리가 좀 대우는 해주지만 검도장에서 1년 2년 한 초단들은 그냥 초보자랑 별 차이가 없어요. 적어도 검도에 대해서 이제 맛을 느끼는 게 언제부터냐면 5년에서 한 7년 차 정도 되는 3단들이 있어요. 5년에서 7년 차 정도 되는 3단들. 일반 사회인 기준이에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검도에 인이 베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검도를 못 그만둬요. 그냥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검도라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60대, 70대 노사범님들 되게 많았어요. 제가 수석사범할 때. 그분들 나이가 60대, 70대인데도 안전하게 스파링을 즐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검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맛을 보는 단계가 한 5년에서 7년 차 정도 넘어가는 3단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고급 커플이 얼마나 검도를 오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3년 차가 마의 고급이거든요.
그래서 검도 내가 예전에 잠깐 해봤어요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2, 3년 차, 3년 차 전후로 그만둔 경우가 많아요. 그때가 고비예요. 그때가. 근데 한 5년에서 7년 차 되면 이제 계속 하죠. 계속. 저도 사단을 거의 13년 차 때 땄나? 그랬는데 11년 차에 사단을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 한 번 떨어졌어요. 한 번 사단부터 많이 떨어져요. 한 번 떨어지고 그때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법연수원, 중앙연수원에 갔을 때 전 제가 연차가 제일 많은 줄 알았어요. 갔더니 제가 제일 적은 축에 속했어요. 사단 이제 그때 막 사단 승단한 사범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데 제가 제일 적은 축이었어요. 보통 15년, 17년 차도 넘쳐났고, 사회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승단, 직장 생활하면서 중앙연수원 가서 막 오지에 가서 막 연수 받고 또 막 그런 걸 조건을 클리어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도장에서 계속 운동만 하거든요. 저희 도장에는 초단인데 11년 차가 넘어가는 초단도 있었어요. 이분은 그 피아노 그 조율하는 국내 1인자예요, 이분이. 근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검도장을 겨우 일주일에 한 3번씩 나오는 분이니까 승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승단 시험을 보러 갈 수가 없는 여건이니까 계속 초단인데 검역이 11년 차였어요. 되게 잘했어요, 이분은. 뭐 솔직히 갓단 사범들하고 별 차이도 없었죠. 검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20년 차인데 초단이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일본에는 그런 분이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력적이죠. 유도도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저는 제 단짝 동기가 나중에 검도 같이 시작하고 나서 그 친구도 검도를 그만뒀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외과 서전인데 이게 검도를 오래 하다 보면 수전증이 오거든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막 수백 명, 몇십 년 동안 계속 치니까 이게 혹사당하니까 이 정밀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손떨림이 생기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 친구도. 그만두고 이제 그 친구도 다른 유파 칼리를 하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그때 했던 얘기가, 검도를 우리가 그때 안 하고 계속 유도를 했어도 너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도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뭐 유도가 더 좋니 검도가 좋니 이런 뜻으로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라 그냥 맨손 무술 대 무기술 이 개념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고, 유도도 너무 좋죠. 일반인들이 스파링 경험치를 올리면서 체계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수련할 수 있는 건 유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아요, 사실은. 어떤 무술이든지. 근데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10년 정도 하나 진득하게 해보면, 그러면 이제 뭔가 눈이 트이면서 확장이 돼요, 확장. 그때는 또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뭐 다른 유파들하고 한번 겨루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잡담하는 걸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